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오후장 터닝 포인트입니다. 위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나오면서 조금 아래쪽으로 흔들거림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와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보기 전에 지수를 잠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코스피는 2,750, 2,800 도전하는 그런 흐름들로 괜찮은데요. 코스닥이 조금 전에 1% 넘게 밀려나는 흐름들로 코스닥이 오늘 급격하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좀 약하고 아무래도 알테오젠 블록들이나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올랐던 것들이 누르면서 그 요인들이 좀 코스닥은 바이오나 2차 전지나 IT 장비 쪽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그 영향들이 단기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 터닝 포인트 그러면 주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부터 보여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죠. 이게 매수의 기회이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S&P가 본부장님 사흘째 조정이에요. 우리도 조정인데 이런 좀 조정의 의미, 이유를 좀 분석해 주세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상향이 많이 됐고 S&P 500도 맞죠? 그 6천 부르는 분들이 나오게 했고, 네. 근데 6천 해봤자 지금에서 4,500에서 6천이라면은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비슷해요. 네. 한국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2,600, 2,900이라 하면은 2,750이잖아요.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계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많이 억눌렀던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딪히고 이런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이라고 해야 될지는 의문이지만은 이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지수적으로는 뭐 한 1년이 아니고 한 2, 3개월을 본다면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기대감과 경계감이 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했다. 여기서는 1분기 실적을 짚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빅텍들도 보면 약간 우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플도 미국이 이제 반독점법 한 거랑 이후에서 뭐 과징금 매기고 이런 엔비디아도 그렇고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좀 실적은 더 좋게 나오고 그러면 실적이 이제 확실히 나온다는 회사만 더 가는 거죠. 그 차별화가 된다 그러면서. 그죠? 그렇죠. 네. 김병수 PB님 어떠세요? 지금의 조정을 저희가 제목은 조정을 매수의 기회냐고 뽑았는데 이건 사실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다를 수 있죠.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따로 제가 어떤 종목부터 전체적으로 코스피 전체가 매수 기회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떤 업종별로 좀 가려질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주요 증권사 센터장 리서치 센터장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재편이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취향에 맞거나 좀 정책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짜되 자동차라든지 지금 저PBR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수혜가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 관련 업종을 좀 포트에 좀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좀 저PBR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거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방산 쪽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보시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면은 요즘 어떻게 보면 좀 다시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는 이런 조정을 조금 현명하게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사실은 악재도 별로 없고 호재도 찾기 어려운 그런 재료의 공백기 상태이고요. 시장에 대해서 조정보다는 이제 어쨌든 좀 쉬어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아까 보여지면서 바이오에 대한 궁금증은 주제가 이제 다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십시오. 예, 삼성전자 8만 원 돌파. 네, 장중에는 찍었죠, 그죠? 찍었고요. 네, 고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목표가는 TP들을 계속 증권사에서 올리되 삼성전자 10만 원, SK 하이닉스는 20만 원, 22만 원 계속해서 올리던데요. 네네. 본부장님 시각.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 나올 때 네. 힌트를 준 거죠. 예. 1분기 실적, 삼성 하이닉스의 핵심적인 D램 낸드의 가격 이런 것이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다. 거기에 발맞춰서 애널리스트들이 일제히 지난 한 일주 오늘 사이에 한 7, 8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삼성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은 대충 한 5조 이상에서 지금은 최근에는 5조 중반까지로 나오기
있고 영업이익이 불과 작년 4사분기 2조 8천억이었어요. 만약에 5조 5천억이면 더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만 보면 되는 거니까 반도체 말고 다른 게 없으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무려 1조 7천억 이상도 지금 얘기가 2조까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올해 예상도 높아지는 거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20만 원 이상이 최근 나오는 건 다 20만 원 이상입니다. 맞아요. 23만 원, 오늘은 23만 원 넘게 나오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 장이 한 2,700 중반까지 끌어올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예상대로 다음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확인이 되는 게 필요해요. 확인이 네거티브하게 되면은 주가는 또 조정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실적이 지난 4사분기처럼 엄청난 나쁘게 다운사이드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많이 체크돼서 이렇게 분위기가 갔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저는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SK 하이닉스는 워낙 좋게 보는데 최근의 결이 삼성전자 쪽에 좀 점수를 주는 듯한 느낌들이 네. 슬슬 나와요, 그죠? 네. 오늘도 뭐 키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굉장히 밸류 높게 봤더라고. 그러면 확실히 뭐 SK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다가 조금 더 힘을 줄 때입니까? 그게 좀 애매한데요. 네. 아까 목표 주가가 평균 삼성전자는 99만 5천 원, 하이닉스는 한 20만 초반이거든요. 대충 비슷해요, 업사이드가. 업사이드가.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한다는 건 올해 쉬었고, 그다음 HBM을 안 들어가다가 엔비디아를 통과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기대감을 거기에 방점을 두면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당연히 높게 싣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의 1분기 실적이나 이게 반도체가 오르면 그 뛰어오르는 게 하이닉스가 훨씬 이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먹겠다 하는 분들은 하이닉스를 더 추정할 수도 있는 그런 양비가 아니고 둘 다 좋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애매하고요. 하여튼 엔비디아를 삼성이 뚫는다는 방점을 두면은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크게 뒤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왜 주가가 자꾸 하이닉스처럼 튀지 못하느냐? 오랫동안 물린 분들이 많아서 8만 원 근처에 가면은 이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지겹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러네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물대가 있네요. 김병수 PB께서는 이렇게 삼성전자를 주제로 잡았으니까 삼성전자 코멘트도 좋고 장비주 가운데는 뭐 이번 주는 또 한미 반도체가 다시 발동 물고 날아갑니다. 그렇죠?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한미 반도체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하이닉스로부터 한 860억 가량의 이제 장비를 수주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좀 좋았고 이번에도 215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되면서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향해서는 HBM 쪽 공정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결국에는 이 관련해서는 올해 목표인 한 매출 4,500억은 무난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시 좋아졌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런 반도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이 훈풍이 내려오려면은 결국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이 2023년에는 한 1,0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5년에는 이게 1,241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또 갱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대부분 장비 시장만 한 20%가량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만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이 많이 찍혀 있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아이들 그리고 하이닉스의 아이들 이런 소부장 업체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반도체 투자하실 때 분명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사실 크게 안 흔들리고 가는 섹터죠. 그죠? 변동성이 뭐 바이오 말씀 좀 했습니다만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가는 섹터가 있는데 요즘 그렇게 보면 반도체는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갑니다. 다음 주제 볼게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네. 세 번째군요. 죄송합니다. 반도체 쉬어가니 날아오르는 2차 전지. 맞아요? 날아올라요? 2차 전지? 아닌데 한 이틀 전 버전 아니까 반도체 좀 쉴 때 그때 이틀 전인가 에코프로 BM이 한 5%인가 올랐던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뭔가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하면서 가려곤 하는데 쉽게 막 전처럼 비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본부장님. 그 다음에 네. 반도체도 뭐 셀이나 양극재보다는 지금 그 전에 소재나 최근에는 뭐 전고체 이런 네. 쪽으로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에. 예, 2차 전지. 네, 그렇죠. 2차 전지가 날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네. 다만 이제 많이 빠졌고 저번에 전고체 인터 네.
그 배터리대 이후로 삼성 SDI 포함해서 올라가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조금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네. 여전히 그 테슬라 포함해서 미국에서의 전기차 그 판매 대수가 성장률이 우려보다 괜찮다는 신호가 나와야지 의미 있게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렇게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전고체라든지 성장을 보호하는 SDI나 아니면 음극재 관련되는 주식이 조금 더 중기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직 양극재나 리튬 가격에 대한 확신성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2%건 5%건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고체 관련해서 무슨 샘플 발주에 오늘 기사 그거 네네. 보셨어요? 네, 네네. 그거는 뭐 갑자기 전고체 하면 삼성 SDI 그죠? 네네. 그 다음에 관련 소재들을 봤는데 물론 현대차가 할 수는 있겠지만 요 얘기 좀 해석 좀 그거는 해주세요. 결국은 현대차의 경쟁력을 높이고 네. 전고차 그 전기차를 빨리 하겠다 그런 의지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오늘 현대차가 좀 많이 오르는데 예.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억눌린 것도 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좀 강하게 나왔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거 포함해서 현대차에 대한 지금 매기가 오늘 올라갔다 보고 꼭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럼 2차전지 전반적인 전략은 어떻게 하죠? 전고체하고 소재 중에 소재 일부인데 양극재 아닌 꼭 양극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네. 음극재가 더 편안하다 좀 길게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십니다. 양극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양극재는 좀 다시 신뢰를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시간과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2차 전지 얘기를 2차 전지는 뭐 날아오르던 그냥 뛰어오르던 걸어가던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2차 전지는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볼게요. 터닝포인트 오늘 사실 가장 좀 관심 있고 이슈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제약바이오도 일시적인 흐름으로 이슈로 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자금 에너지도 모아가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좀 그전에 이제 HLB가 좀 변동성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이 이 대주주 부인 공동 창업자? 네, 공동 창업자. 네네. 예, 자사주 아니 블록딜로 매각한다는 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뭐 알테오젠 이슈라든지 좀 김병수 PB가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지난 이제 올해를 한번 살펴보면은 KRX 자동차 지수가 한 3.7% 그리고 은행 지수가 한 1% 하락하는 동안 KRX 헬스케어 지수가 7.5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동안에 이제 밸류업 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외됐던 친구들이 좀 주가가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이제 방금 뭐 HLB라든지 알테오젠을 말씀하셨지만 삼천당 제약도 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저희 장 마감하고 좀 호재 기사가 나오고 주가가 크게 오르고 한 이틀 정도 오르고 오늘은 조금 머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알기는 조금 쉽지 않은 업종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임상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나오면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걸 좀 분석했을 때 이제 12개월 EPS를 통해서 좀 보는 경향도 있는데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 업종이 좀 뚜렷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에는 EPS 쪽 상승세가 뚜렷해지니 외국인 수급이 좀 양호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무대에서 조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주요 업종들이 좀 주가가 올 초에 많이 올랐고 이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그 이외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이오 쪽이다. 그리고 특히 물론 금리 인하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지만 이제는 진짜 금리 인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시장의 공감인 것 같고 미국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번씩 내리는 나라가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미국 학회들도 3월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바이오 쪽 특히 준비 올해 코로나 때 좀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런 R&D에서 조금 미흡했던 이런 바이오 업체들이 이번에 시장에서 좀 좋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이 되고 특히 신규 모멘텀에 또 수급 유입이 조금 되지 않나라고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별로 아주 독특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변동성이 있을 때 사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죠?
어렵죠, 김병수 PB. 알테오젠에서 특별히 시각은 없으시죠?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뭐 사실 대응하기보다는 바이오 업종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알테오젠 좀 보시면은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도 나쁘진 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걸 길게 보면은 과연 살 수 있을까는 조금 고민을 해볼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 스타디를 많이 해야죠. 그만큼 그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바이오가 변동성을 좀 주기 때문에 본부장님께도 바이오 전략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바이오 조정이 매수의 기회냐? 이건 사실 종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죠? 그렇죠. 어렵죠. 흔들리는 은근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모르시면 손을 안 내리게 맞고요. 그래도 조금 찝찝하시면은 그렇죠. ETF로 하든지 아니면 ETF 찝찝하다는 건 소외당해서 그렇죠. 힘들면 아니면 잘 모르면은 종목을 한 네다섯 개를 그 우리 뭐라 하죠? 바스켓 예. 매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바스켓 5개 해가지고 제약바이오를 했는데 그게 반도체보다 많으면 어떠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를 엄청 안는 거죠. 그 네. 정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뭐 바이오는 이제 그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상당 이번에 뭐 알테오젠이나 레오켄 같은 경우도 뭐 그 기대했던 것이 확증됐을 때 강한 상승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전의 학습 효과에서도 변동성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니까요.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오장 터닝 포인트 마지막 내용은 종목입니다. 공략해 볼 만한 기업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오늘 관심 종목이요? 뭐 공략한다보다 핫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하이닉스. 어저께 미국장에서 저기 마이크론이 한 1몇 % 올랐잖아요. 그거보다 좀 업해서 오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오른 게 특별히 뭐 한 거 없어요. 지난 실적 발표되고 나서 5일 동안 24% 올랐거든요. 하이닉스가 그 정도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 맞추기 정도는 그게 2% 오른 게 적당한지 3% 오른 게 어제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서 어제보다 마이크론보다 그러니까 더 오르면은 그 정도면 오케이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나 이런 거는 제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20만 원 가는 거는 결국은 시간의 이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끌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이닉스 주가가 역시 10% 20% 빠지는 그런 거로 작용되지는 않을 거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실현을 너무 빨리 고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최소한 1분기 실적 나오고 가이던스 나오는 4월 말까지나 5월 초까지는 나쁘게 볼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져온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 다 고점에서 못 간다라고 아기를 하신다면은 장 자체가 대한민국 장이 아마 지금에서 거의 못 가고 2,800돈에 아마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에 대해서 뷰를 보시고 삼성 하이닉스가 10%가 15% 간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일단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조금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한미반도체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올 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업데이트가 아니고 목표 주가도 높이는 밸류에이션도 높이는데 이익도 추정치가 높으면 그건 뭐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만 높이는 경우도 있고 이익은 높였는데 목표 주가는 안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한 게 이익도 높이고 멀티플 높이는 거. 이게 얼마 전에 나온 한미반도체 리포트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둘 다 나올 때는 주가는 뭐 많이 간다. 쫓아가더라도 그런 리포터 나올 때 가야 되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 보신다면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애널리스트 그리고 리서치 센터장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얘기를 해준 거니까 귀담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김병수 PB 관심 섹터 종목은요? 네, 저는 다시 한번 방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산 3사, 유명한 방산 3사가 생산량이 7조 원, 그중에 현대로템은 공장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모습도 보였고 이 이유는 이제 폴란드로 이제 FA50 전투기라든지 K2 전차, 뭐 K9 자주포, 천무 로켓 등 이런 수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종목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로템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이제 생산 실적도 지난해 4천억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동률도 한 102% 정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무기만 말씀드리기보다는 추가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GTX 관련해서도 호재가 있습니다. GTX-C 철도 차량에 5천억 정도의 계약을 공시했고 전년도 매출이 한 15% 됩니다. 이미 GTX-A 노선에도 160량 정도 납품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대전 도시철도
대전 2호선에서도 수소 전기 트램 관련해서도 한 1조 4천억 규모의 발주가 있는데 현대로템이 동유럽 쪽에 수출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산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찍었고 올해는 방산 플러스 국내에 있을 이런 철도 관련된 호재들도 살펴보신다면은 주가도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3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오전과 오후를 넘어가는 흐름들 터닝 포인트 체크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숙 PB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